연속은 따로 보내드릴게요. 환경 얘기는 그러면. 자, 오늘은 함수의 연속이에요. 함수의 연속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기에 뭐 그냥 연속된 게 연속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단순하게 그냥 연속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연속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한 점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일단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연속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불연속부터 조금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언제 불연속인지. 자,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y는 fx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이게 빵꾸가 났어. 갑자기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없어 값이. 그때 없는 값을 a라고 해보면 fa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가 불연속이죠. 끊어져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함수값도 있지만 A에서의 값이 끊어져 있어. 완전히 저렇게 완전히 끊어져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른 거죠.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정확히는 x에서 a로 가는 마이너스의 fx랑 리미트 x가 a로 가는 플러스 우극한 값이 서로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가 존재 안 한다. 존재 안 해도 불연속이겠죠. 끊어져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가 이제 a인데 a에서의 극한값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요. 그치? fa도 존재를 하고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도 극한값도 지금 존재를 해요. 다만 지금 뭐가 안 맞죠? 있긴 있는데 얘가 뻥 뚫려서 위로 가 있어. 즉 이 위에 있는 값과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지가 않죠. 이렇게 돼도 지금 끊어져 있는 것 보이죠? 문 닫을까?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저 마지막 경우처럼 이렇게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지만 둘이 일치하지 않아도 끊어져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 연속을 생각할 때는 총 세 가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첫 번째, 함수값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함수값이 있어야 돼, 무조건. 두 번째,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를 하느냐, 이 친구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 극한값에 대한 존재 여부도 확인을 하시고, 마지막은 그 둘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연속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42페이지에 12-1번 그 둘 다 지금 풀어봅시다. 42페이지에 12-1번 지금 둘 다 풀어봅시다.
벌써 다 풀었어? 보여줘야지 내가 확인을 해야 돼. 봐봐. 빨리 해. 이렇게 빨리 안 해? 빨리 세 가지 다 써서 확인해. 빨리 해. 빨리 해. 응? 어떤 거? 세 가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세 가지를 확인을 해야죠. 함수값, 극한값 일치하는지. (1분) 더 드릴게요. 1분. (1번) 불연속 한 거야? 1번 불연속?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2-1번의 1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친구 x가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값.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이라서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미분 넘어가서 여러분들 수능 이제 보시면 난이도 좀 높은 문제에서 미분 가능성 확인을 할 때 연속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뭐 미분 이제 가서 배우겠지만. 그러면 이거 과정을 꼭 거쳐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능에서 나오는 함수는 fx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f랑 어떤 g랑 곱해진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그러면 함수값 자체에서도부터 이제 우리가 쭉쭉쭉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미분 가능성을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이야, 미분이. 자, 그러면 함수값은 x가 1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f1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x가 1에서의 값이 뭐야 지금? 3. 존재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극한값. 극한값을 할 건데 극한값은 어떻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x가 1로 갈 때에 fx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정확하게 1이야 아니면 1 양옆이야? 1 양옆이죠. 정확하게 딱 1이 아니라 1 양옆이 1이 아닐 때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위에 걸 쓰는 거야. 1이 아닐 때를. 오케이. 자, 그래서 x-1분의 x의 제곱 이건데 이거 인수분해를 바로 해버릴게. x-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되고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이 되고 요거 x에 이제 1 넣으면 몇이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세 번째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지금 f1에서의 값이 3이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도 3이죠. 그럼 둘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는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이구나. 연속인데 x가 1에서 연속이에요. 요거까지 써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이번에 fx가 x-가우스 x. 요 친구에 대해서 확인할 거 x가 1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첫 번째 함수값. 함수값 당연히 x가 1에서니까 f1을 계산하는 거고 1-가우스 1. 그러면 0이다. 요거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값. 극한값은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를 확인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가우스가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통해서 조금 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네. 그치?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친구가 x-가우스 x x-가우스 x가 되는데, 요거 가우스를 좀 벗겨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보다 살짝 크니까 1.1
1보다 살짝 작으면 0.9. 요걸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에 1.1 넣으면 몇이죠? 가우스에 1.1 넣으면 1이죠, 1. 그쵸? 그래서 이 친구 1로 나오게 돼요. 리미트 x가 1의 플러스로 갈 때 x-1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가우스에다가 0.9 넣으면은 0이죠. 그래서 x가 1의 마이너스로 갈 때는 0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얘가 이제 1을 넣게 되면은 1 빼기 1이니까 1. 0이죠. 뭐래요? 1 빼기 1이니까 0. 여기는 1 빼기 0이니까 1. 이렇게. 그럼 어때? 자극한 우극한이 지금 다르죠? 그래서 존재 안 한다. 존재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얘 연속이다 아니다? x가 1에서 불연속.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구간은 그냥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구간에 대한 얘기. 자, 구간은 x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 그치? 그러니까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요거를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고 이게 는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는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열린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2보다 크고 x 값이 3보다 작다. 요거는 x의 범위가 2부터 3이다. 2,3처럼 보이는데 앞에다가 구간 이렇게 말을 해줘요. 구간 2부터 3인데 요 열린 거는 는이 안 들어간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것도 구간 쓰고 꺾인 걸로 써주면 돼요. 2부터 3이다. 이렇게. 오케이. 일단 무한대는 무조건 열린 거야. 무한대는 무조건 열린 거고 어떤 숫자에서 는이 없으면 열린 거, 는이 있으면 닫힌 거, 꺾인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열린 구간, 는이 있으면 닫힌 구간, 그리고 반반 섞여 있으면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 문제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요. 구간은 그냥 그렇다 하고 45페이지에 있는 13-2번 문제 지금 풀어보자. 45페이지에 13-2번 지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3-2번 보시면은 fx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a-2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저 위에 있는 식인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값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함수값 보시면은 우리가 fx가 마이너스 1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존재하느냐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요 값은 a-2가 됩니다. 두 번째 극한값. 극한값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리미트 x값이 마이너스 1로 가는 fx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 1 양 옆을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1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써주시면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b가 되는데 세 번째는 뭐가 되죠? 세 번째는 일치해야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나온 값과 여기서 나온 극한값이 일치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값이 a 빼기 2라는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가 결국엔 수렴을 해줘야 되네요. 얘가 수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 친구가 분모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1 넣게 되면은 2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그럼 얘가 뭔가로 수렴해야 되는데 0 뭔가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뭐가 돼야 돼요? 그쵸? 분자도 0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값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이거 b 대신에 요거 넘긴 거 3a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줬죠. 그래서 저기 있는 식 2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3a-1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딱 안 보이면은 조립제법 쓰면 된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 뭐 그냥 3a-1하고 여기 2하고 1 하면 이게 다 돼요. 2하고 1 하면 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혹시 내가 안 보였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로 된다? 무조건 요값. 요걸로 무조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하면은 마이너스 2, 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a 플러스 2, 0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시면 이쪽에 쓸게요. 인수분해 한 값까지 쓰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요거 근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상수가 되죠. 2x 플러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뭐가 돼야 된다? 저기 있는 함수값 위에서 있는 거 a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2a가 뭐가 되는 거야? 2. 그러면 a 값이 1이 되겠죠. a 값이 1이니까 우리는 b의 값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b에다가 뭐가 돼요? 1 넣으면 1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를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1 찾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연속함수의 성질 봅시다. 연속함수의 성질도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일단은 조건이 뭐냐면은 fx랑 gx가 지금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이 친구가 연속일 때 다음도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얘네들을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뺀 거.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뺀 것도 연속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연속함수에다가 어떤 상수 곱한 거. 숫자 곱해도 연속이다. 연속함수에다가는 숫자 곱해도 연속이다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연속함수끼리 곱해도 연속입니다.
이렇게 곱해도 연속이고, 네 번째, 두 함수를 나눈 것도 연속이기는 한데 다만 분모 나눠준 값은 0이 안 되는 조건 하에서 이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쵸, 뭐 0이 다 0이 되는 거죠. 얘는 C가 0이면 얘가 연속이 아니어도 연속을 만들어 버려요. 야면 다른 문제 풀 때 이제 보통 F랑 G라는 함수가 있는데 보통 F가 연속이 아니야. 근데 G를 곱하면서 연속이 되는 경우는 G가 0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C가 상수여도 되는 거고, 뭐 0이면 얘가 연속이 아니어도 연속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연속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뭐 곱하는 거 나누는 건 다 연속이지만 나눌 때 분모가 0인 경우만 제외하고 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거기 답이 다 나와 있어 버리네. 이거는 뭐 나중에 뒤에 있는 문제로 좀 대체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로 바로 좀 넘어갈게요. 자, 최대 최소 정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최대 최소 정리는 지금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야.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조건. 일단 이거는 만족을 해야 돼. 닫힌 구간의 연속.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면은 fx가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연속이다. 그러니까 fx가 A부터 B 안에서 연속이면은 이 fx는 항상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정리예요, 이게. 이 안에서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정리거든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나도 이거를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또 이거 왜 얘기하지? 여러분들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잖아, 결국엔. 당연한 걸 자꾸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수학과를 가면 중요해져요. 수학과를 가면. 여러분들 수학과를 가면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걸 증명도 하고 막 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익스트림 밸류 티어리움이라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것들도 풀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거는 결국엔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예측하는 학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주를 생각해봐. 우주 저 멀리에 외계인이 있다 없다 생각해봐봐. 그러면 어떤 존재로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가 만약 궁금해.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굉장히 수학에서는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학 과목에서는 중요한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찾으면 돼요.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최대값, 최소값만 찾으면 돼요. 고등학교에서 2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최대 최소가 일치할 수 있냐? 가로로 쭉 누워있으면 일치할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항상 찾아주는 게 그냥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1번 풀어봅시다.
30초만 더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14-1번은 구간 마이너스 6부터 2 사이에서 이 친구가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 함수가 무리함수잖아. 루트 마이너스 4로 묶어. 그러면 x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무리함수는 출발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출발하는 지점. 그래서 이 친구가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죠? x 값이 3일 때 루트가 0이 되고 그때 y 값은 0이다. 이렇게. 그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3,0에서 출발을 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은 다음에 3,0이 여기라고 하면은 3,0을 출발을 하고 방향을 생각해보자. 방향은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지.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면은 오른쪽에 좀 결정할 때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앞에가 플러스면은 위로 가요. 그래서 왼쪽 위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거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마이너스 6부터 해가지고 2까지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6, 그다음 2 이렇게 이제 찾아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이렇게 이제 결정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집어넣게 되면은 6, 4, 24, 36이니까 이 친구가 6이 될 거고 2를 넣게 되면은 4, 2, 8, 12에서 8 빼니까 4죠. 여기가 이제 2가 된다. 그래서 최대값 6, 최소값 2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값 정리 한번 봅시다. 어디 있어? 이 앞쪽에다가 설명할게요.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시다. 자, 지금 이제 사이값 정리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지금 뭐냐면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x가 구간 a부터 b에서 연속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FA랑 FB가 값이 같지 않은 상황.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에서 뭘 만족하냐면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의 값이 A고 여기서의 값이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가 FX면 여기가 FA죠. 여기가 FB가 되겠죠.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해서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떤 K에 대해서 K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K에 대해서 그 K를 만족하는 즉 FC 어떤 값에 대해서 그게 K를 만족하는 C가 구간 이것에 존재하는 거야. 무조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FC가 K가 된다는 건 C가 어디겠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C는 지금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잖아.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가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게 중간값 정리, 미안해요.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 옛날 말이에요. 사이값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것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당연하긴 하잖아.
이걸 연속이면은 그 안에 한 번은 만나겠지. 그 중간값에 대해서. 당연한 거지. 그럼 이제 그 당연한 거 얘기하는데 얘는 중요해요. 얘는 문제 풀 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게 존재한다 막 이런 거 하잖아. 이거는 왜 중요하게 되냐면 최대 최소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얘는 여기 앞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걸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으로 좀 넘어가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이 당연한 내용인데 이것보다는 제가 지금 써드린 이 활용을 좀 더 많이 쓰니까 활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데 요거는 얘가 진짜 찐 정의. 얘가 완전 정의인 거고 이건 좀 응용이에요. 응용 활용. 자 어떤 상황이냐면 요것도 조건은 있죠. 조건은 일단 첫 번째 fx가 구간 A, B에서 일단 연속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FA, FB가 다른데 FA랑 FB 곱한 게 음수 음수가 되는 거 조건이 좀 추가가 돼요. 활용은 곱한 게 음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X축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라고 하면은 A에서의 값이 예를 들어서 음수야. 아래쪽에 있어. 그럼 B에서의 값은 양수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에서 무조건 연속.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뭘 만족하냐면 이걸 만족을 하잖아?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 즉 구간 이게 A와 B 사이를 말하는 거죠. 구간 A와 B 사이에 근이 존재해요. 한 개 이상 최소 한 개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좀 봐봐. 어때? 근이 존재하죠. X축과 만나는 게 이게 저 얘기야. 지금 K가 X축이 된 거야. 양쪽 끝값이 이 중간을 만족하는 FA고 FB잖아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FA고 이 친구가 지금 FB가 될 텐데 FA, F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대해서 그거를 만족하는 어떤 C가 그걸 만족하는 C가 A와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한다. 요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 근이 어디 사이에 있겠느냐? 라는 걸 물어봐요. 최소한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그 사이 구간값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우리는 양쪽 끝값을 비교해서 양쪽 끝값의 부호가 다르면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이제 B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A 값이 뭐 양수고 B 값이 이제 음수가 됐어. 연속이래. 그럼 내가 여기 X축을 안 만나게 가고 싶어도 연속이면 무조건 한 번은 만나요. 아무리 안 만나고 싶어도 한 번은 만난다고. 한 번은. 그렇기 때문에 A, B 사이에 무조건 근이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두 개 더 존재, 여러 개 존재, 엄청 많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엄청 많이 존재할 수도 최소 한 개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 활용이에요. 활용.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사이값 정리 15-1번, 15-2번 둘 다 풀어봅시다. 지금 둘 다.
그래프로 증명은 좀 애매해. 써서 증명해야 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는 조금 반쪽짜리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증명을 할 때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해를 돕는 건 괜찮은데 정확하게 글로 써서 증명하긴 해야 돼. 집에 이제 가요. 얼마 안 남았어. 다 들려 그리고. 1분만 더 드릴게요. 뭐야?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에 촛불빛은 약해지지 않는다. 너무 오글거리는데요? 이런 탈무드 내용이네. 아주 좋은 내용이네. 누군데요? 어? 탈무드가 누군데요? 탈무드 나 몰라. 어? 탈무드 책 아니야 그리고? 그냥 누구 사람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대인들인가? 숙제 뭐예요? 숙제 요거 그 다음 함수의 연속 B단계 C단계 와, 계속 그렇게야. 이거 중간은 안 풀어도 돼요? 진짜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풀면 좋아요. 저는 의무여야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의무 해줄까? 아니요. 어?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 오늘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오늘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느냐고 와이프가 생일이거든요. 목요일 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는데 친구 집 가서 잔다고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나올 때 집에 들렸다가 또 오늘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들어왔을 때 집에 인싸네요 생각보다. 나 말고 내 와이프가 인싸죠. 모임이 있다고. 나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생일 선물을 오늘 좀 깜짝 이벤트로 주려고 그거 준비하다가 밥도 못 먹고 출근했네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생일이? 아니 목요일 이제 와요. 미리 선물을 주는 거지. 왜 이렇게 미리 해줘요? 왜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너무 바빠가지고 둘 다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 같이 사는데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말 부부가 아닌데도 주말 부부처럼 살아요. 내가 일이 늦게 끝나니까 좀 그게 단점이죠. 안타깝네요. 자. 일찍 끝나요. 자, 오늘은 일찍 끝나니까. 근데 와이프가 없네요. 자,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15-1번에 이제 1번 볼게요. 얘가 구간 1부터 2 사이에서 근이 있냐? 없냐? 요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도 괜찮기는 한데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이렇게 증명하면 돼요. 얘가 fx라고 임의로 잡는 거야. 이 친구를. 이 친구를 fx라고 임의로 잡아요. 그 다음에 f 값에다가 요걸 넣어보는 거죠. f의 1. 이 친구를 넣어보면은 얘가 이제 1 더하기 3 빼기 2 빼기 4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친구가 8 더하기 1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1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보면 f1과 f2의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8이 되면서 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명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둘이 곱한 게 음수가 됐네.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곱한 게 음수. 곱한 게 음수가 됐네. 그러면은 뭐에 의해서 이걸 써야 돼. 항상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요 한마디만 쓰면 이제 저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겠다. 요런 거야.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구간 1부터 2 사이.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서술형에도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닫힌 구간으로 변하는 거. 다시. 닫힌 구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보니까 그게 열린 구간이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도 그런 거예요? 열린 구간이 닫힌 구간으로 바뀌었다는. 쌤 10이 아니에요. 잠깐만. 열린 구간 1,2잖아요. 어. 1과 2잖아요. 어. 맞지 않아? 그때 fx가 바뀌면 fx가 되면서 어. 이게 닫힌 구간 1 이거 참. 근데 우리가 그 근이 맞아. 닫힌 구간에서로 바뀌면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가 계산 틀렸어? 여기 10이야 이거? 14가 아니라 12구나. 요걸 말한 거죠. 미안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된다라는 거. 요것도 똑같겠죠, 그쵸? 요거를 이번에는 gx로 잡고 그러면 이제 구간 여기에서 존재하는지 봅시다. g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라는 거 뭐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1 빼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g에 0을 대입한 값과 g에 1을 대입한 값을 곱해보면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음수가 돼요. 이것도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과정에서 뭐 구간 여기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씩은 갖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봅시다. 자, 15-2번 보면은 이번에는 f 어떤 값들이 막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정의가 된 거, 이 친구 fx-2x 요게 0이 근을 갖게 되는 건데 적어도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걸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 얘를 새롭게 어떤 gx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gx로 잡아요. 이거 서술형 쓸 때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0부터 4 사이에서 존재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x가 0일 때부터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g에 0을 집어넣은 거는 f에 0 집어넣은 거에서 0을 뺀 거나 마찬가지니까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g에다가 1 넣게 되고 그러면 f의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러면 f1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면 돼요. x가 2 값, g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f에다가 2를 넣게 되고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5 빼기 4니까 1이 될 거고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g에다가 3을 이렇게 될 거고 그 f3-6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g에다가도 4를 집어넣게 되고 f4-8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곱하는 거 곱했을 때 여기는 곱하면 플러스죠. 곱하면 마이너스죠. 곱하면 마이너스죠. 곱하면 플러스죠. 그래서 곱해서 음수가 되는 지점 여기랑 여기. 그래서 그는 어디에 사이값 정리해서 어디 사이에서 존재해요? 구간 1부터 2 사이에서 존재를 할 거고 또 구간 2부터 3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존재 여기 또 써줄까? 해서 적어도 하나씩 실근이 존재한다. 따라서 두 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고요. 숙제는 뭐 B단계, C단계 연속 풀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문제 푼 것 중에서 여러분들 앞에 거 궁금했는데 물론 앞에 B단계 상은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릴 건데 앞에서 또 몰랐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요일 날 4시부터 5시 사이에 오시면 돼요. 싫어요. 네? 4시부터 5시? 수요일 날 4시부터 5시 사이에 오면은 일찍 오란 말이네요.
그때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질문 받고 그 다음에 5시부터 10시 저녁 시간 하고 6시부터 수업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있는 거 수요일 4시부터 5시 사이 질문을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고생했습니다. 네, 돼요. 고생했어. 내가 지금 곧 바로 잠깐만 있어가지고 고생했어. 고생했어.